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것에게 몰아붙일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세웠던 계획이 모두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절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죠. 하지만 여기 아주 드물지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특별한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하나의 결정을 통해 쌓아 올리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그 참담한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고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고 간절했던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 잘못이지?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 상사가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들이 나를 오해한 거야.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비난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도 이 엉망인 상황을 설명할 탈출구를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저항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즐기거나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책임감은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비난은 오직 씁쓸함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말이죠.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이 다 뒤집어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이 부분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J.K. 롤링을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한때 극심한 가난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미혼모였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해라고 말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탓하는 대신 아기가 옆에서 잠든 사이 카페에 앉아 상상력을 페이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패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그 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전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히 베스트셀러 시리즈를 탄생시킨 것을 넘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감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반면 비난은 그 힘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즉 상사, 부모님, 옛 연인, 경제 상황을 탓할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대신 이야기의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결말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감은 신뢰를 쌓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망쳤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리더. 변명 없이 사과하는 친구. 귀 기울여 듣고 책임을 지는 파트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은 용기의 한 형태이며 진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책임감이 조용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일기장 앞에 앉아 오늘 내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나? 내일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성찰의 시간처럼 말이죠. 때로는 제가 내린 결정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라고 팀에게 말하는 어려운 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수년 동안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몰라주는 상사를, 실행력이 부족한 팀을, 까다로운 고객을 탓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탓함으로써 스스로 정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책임감 없는 잠재력은 그저 아직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책임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이야말로 강인함의 토대입니다. 그것 없이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불편함을 기꺼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인생의 최종 보상처럼 줬습니다. 안락한 직장, 조용한 삶, 예측 가능한 일상. 하지만 만약 그 편안함이 보상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면 어떨까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이 힘든 길을 통해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장과 안락함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편안함만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유혹적입니다. 우리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 갇히게 만드는 습관과 일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더 애쓰지 마. 위험을 감수하지 마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무모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게 말이죠. 그들은 피하는 대신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아픈 지적이 있을 걸 알면서도 피드백을 구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불편함이 바로 성장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무게의 아령만 든다면 근육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될 것입니다. 불편함은 적응을 만들고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마음가짐, 리더십, 관계, 그리고 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IMF 외환위기의 경랑 속에서 그분들은 안락함 대신 불편함과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불편함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확장 신호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느끼는 두려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의 불안감, 소중한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의 망설임.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안전지대의 가장자리이며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로부터 도망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도망치는 대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멈출까? 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에 기대는 훈련을 할 때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도전을 문제로 보는 대신 스승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불확실하고 엉망진창이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들을 통과했고 그 반대편에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편함은 바로 자존감이 길러지는 교실과 같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라고 빨리 대답하고 늘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거절은 차갑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합니다. 남들의 시선, 즉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방치하곤 하죠.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아니오는 거절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시간, 에너지,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이며 한 번 쓰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 우선순위,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묻고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죄책감 없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세금입니다. 하지만 번아웃에 이를 정도의 헌신은 결코 고귀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에너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면 그 어떤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함을 존중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서운해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반응적으로 살아가는 반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라고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거절한 것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낼 때마다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는 모든 아니오가 최종 형태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처럼 당신이 말하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순간의 만족을 미루는 능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죠.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년 후 학업 성취도, 관계, 회복 탄력성 등 여러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시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순간을 넘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기꺼이 현재의 불편함과 지루함을 견뎌내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게 뭐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라톤 훈련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달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승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달립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가족의 미래, 자신의 꿈이라는 이유가 있기에 현재의 유혹을 미룹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유를 갑옷처럼 지니고 다닙니다. 그것이 그들을 산만함과 지름길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의미 있는 성공에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인 끈기를 말이죠. 5번째 습관은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의 일부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스승이자 나침반이자 거울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전구는 1000개의 단계를 거친 발명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라고 묻습니다. 실패의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감은 아픕니다. 하지만 강인함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실패를 피드백으로 재구성하는 순간 실패가 당신에게 수치심을 줄 힘을 잃게 됩니다. 수치심은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하지만 피드백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는 당신을 주저앉히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일어서게 합니다. 6번째 습관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과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는 강력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아는 분별력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확함이 그들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교통체증, 경제 상황, 과거의 실수,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나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저항하는 대신 그들이 진정으로 소유한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반응을 금처럼 보호합니다. 그들은 날씨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산을 챙겨 들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 짐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쓴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힘은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7번째 습관은 감사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괜찮은 것을 찾아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감사가 좋은 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감사는 힘든 날에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1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21일 안에 행복감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친절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노을 같은 소박한 것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좋은 것을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고통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야기의 전부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 이건 힘들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해 라고 말합니다. 그 균형 감각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종 부족한 인내력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8번째 습관은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모든 답을 가진 척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계속할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묶어두지 않고 성장과 호기심에 둡니다. 87세의 미켈란젤로는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적 지성 중 한 명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도 여전히 호기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숙련됨은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진실 앞에서 기꺼이 겸손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소리치지 않고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마음은 변화에 가장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9번째 습관은 용서하되 교훈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장 오해받는 힘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코 약하거나 수동적인 항복이 아닙니다. 용서는 분노, 원망, 복수심처럼 정당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평화로 채우는 대담한 선택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속에 공짜로 살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가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더 나은 경계를 설정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채로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현명해지기 위해 교훈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편의를 위해 당신의 신념을 굽히고 희석시키라고 압박할 때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가치관은 벽에 걸어두는 멋진 말이 아니라 인격이 세워지는 토대이며 모든 결정을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진실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핵심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편안함보다 훨씬 더 큰 것, 즉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플리팅하지만 자기 양심의 인정은 평생 지속됩니다. 가치관은 당신이 남기는 유산을 형성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10가지 습관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고난을 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이 습관들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리는 다음번의 작은 선택이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의 첫 번째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